네, 안녕하세요. 코트뱅 연금투자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자산 이렇게 관리해야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연금투자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많이들 신청해 주시는데요. 실제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자 질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인데요. 실제로 구독자이면서 이분은 저하고 상담을 얼마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1959년생으로 아직까지도 직장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아이시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십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도에 이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분은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고 좀 잡고 있는 뭐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금자산을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한 시기는 2010년입니다. 근데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은 관리는 하셨는데, 사실 그 관리라는 말이 조금 무색할 정도였어요. 기본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투자를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금리가 좀 높은 상품을 잘 고르시긴 하셨더라고요. 나름 이제 높은 이자를 찾아다니셨는데, 펀드나 ETF 투자도 몇 번 하셨답니다. 근데 하실 때마다 족족 손실을 보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투자는 안 되는 마이너스의 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의 이제 투자에서 이익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왜 계속 손실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방을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는 뭐 행동 경제학자들이나 여러 심리학의 어떤 그 기반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성향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남들을 쫓아 투자하는 어떤 군중 심리. 이제 이게 이제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제 내가 잘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그리고 남들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특정한 집단이 비슷비슷한 어떤 자산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나가더라도 어떤 한 특정한 부서, 특정한 뭐 생산 라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어떤 주식이면 주식, 뭐 주식도 특정 종목, 특정 섹터라고 하면은 우르르 같이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을 쫓아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투자가 좀 어렵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익이 나면 다 같이 이익이 나는 거지만 손실이 나면 이제 건물 자체가 완전히 손실이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심리 중에 하나가 변화나 귀찮은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 심리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요, 이거 자꾸 미뤄요. 일반적으로 많이 미룹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은 이제 계속해서 가는 힘을 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잘 못해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 하다 말고 뭐 다른 바쁜 일이 있거나 어떤 뭐 생업에 쫓기다 보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요, 미래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이제 그걸 이제 현재 편향적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투자나 저축보다는 현재 소비에 좀 더 만족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향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연금 부자나 실제 부자가 되는 것을 많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손실 나는 것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없고 투자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고 주변에 많은 지인들, 뭐 그동안 상담했던 분들 케이스를 보니까 대부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수익은 짧게 봅니다. 그리고 손실을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손실을 본 종목은 장기 보유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즘 삼성전자 주가 장난 아니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불과 한 2년 반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갔다 5만 전자, 6만 전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근데 그때 조금 이제 물리셨던 분들이나 이제 뭐 7, 8만 원에 들어가셔가지고 5만 원대 가니까 굉장히 이제 손실을 크게 받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원금이 되자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판매해서 주식을 팔아버려서 현금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본전에 팔았다는 분 또는 뭐 한 10% 정도 이익 보고 팔았다는 분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그걸 자기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뭐 손실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익이 난 건 빨리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손실이 난 건 어떠냐면은 10% 20%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팔지를 못하죠. 근데 그게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반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손실이 40%, 50%, 60%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예요. 파란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만 했다고 하면은 손실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점 매수는 뭐냐면 남들이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제 소위 이제 이거 포모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막 삽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연일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매수하게 되고요. 또 떨어지게 되면 또 너무 두려워서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이걸 거꾸로 합니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주가가 이제 바닥이 안 보인다,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럴 때 사실은 전문가들은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때 주가가 반등하고 회복하는 국면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데 돈을 잘 못 불리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과잉 확신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몰빵 투자라든지 단기 투자라든지 레버리지 투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았죠. 주가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가고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올 때마다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빠질 줄 알고 레버리지를 거꾸로 반대 투자를 한다든지 그거 주가는 빠질 거야. 조정받을 거야. 이러면서 뭐 리버스 펀드를 많이 가입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뭐 자기가 또 2배, 3배의 어떤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 거. 뭐 몇 년 전에 미국 국채 투자할 때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꽤 많으셨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미국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뭐 보합 내지는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큰 손실을 보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과잉 확신의 문제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좀 감정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좀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큰 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이제 뭐 안전하게처럼 보이는 게 5번인데요. 안전하게 보이겠지만은 실상은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안전제일주의만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셨는데 이분은 원금에 대한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자산이 10년 후, 20년 후 쓸 연금 자산이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위험을 좀 감내하게 되면은 기대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돈을 잘 불리는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빨리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걸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이 잘 이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못하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옆에서 조금 조언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넛지라고 있죠. 그죠? 옆에서 옆구리를 콕 찔러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찔러주게 되면은 뭔가를 조금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혼자서 판단하다 보니까 잘 못하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유튜브를 보고 어떤 종목을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 근데 거꾸로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잘 풀리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 묵혀둬요. 장기 투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3년, 5년, 10년, 20년 한 번 사면 절대 안 바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서 가지고 있는 바이 앤 홀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고 많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유 자금을 항상 남겨둬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요.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시 올라갈 때는 굉장한 어떤 그 탐욕이 많이 나오죠. 내가 더 많이 먹겠다, 더 많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탐욕이 있고, 떨어질 때는 공포스럽죠. 그런데 실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유자금을, 투자액을, 자기가 이제 전체 투자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 20-30%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자기가 오히려 그때는 조금 더 주식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관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의 특징에 해당되는지, 잘 풀리는 어떤 투자자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을 하셨던 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해결책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분이 이제 가만히 제가 듣다 보니까 앞에 돈을 못 보시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누가 좀 돈 좀 벌었다고 하면 들어가서 삽니다. 사는데 그때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그 이익을 조금 내고 팔고 나오시든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를 하셨는데, 시기도 좋았었는데 뭐 가입하신 지 투자하신 지 한두 달 후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냥 그걸 못 참고 그냥 환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길을 조금 너무 열어두셔도 안 되고 너무 닫아두셔도 안 되는데, 선생님은 너무 열어두시는 것 같다, 소위 팔랑귀 같았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담하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투자에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일반 계좌하고 IRP 계좌가 있는데 IRP 계좌가 훨씬 더 많으세요. 연금 부자로 가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정기예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남은,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도 해지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조금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일반 계좌에 있는 1억 원 정도를 1임 서비스를 본인이 받아보시겠다. 그리고 만족하시면은 사실 IRP도 내가 다 맡겨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셨는데요. 뭐 나름 이제 편하게 이렇게 표정이 편한 생각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연금 자산이든 어떤 자산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려고 하면요, 사실은 투자의 원칙이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케이스는 실제 케이스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 메인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그만두시고 2017년 12월 11일에 원래 이제 DC였는데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IRP로 자금이 묶여 이렇게 다 넘어온 게 2017년 12월 1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3억 6,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매년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서 2024년까지 약 한 7년 정도, 7년이 조금 안 되나요? 한 6년 정도 되는데 금액은 별로 안 늘었죠. 한 6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한 2억 이상이 이렇게 늘게 되죠.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5억 9,900인데 2026년 2월 12일 날 이분은 이제 펀드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2월 13일인데 이게 육자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을 한번 봤어요. 2017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누적 수익률이 약 한 65.2%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평균 수익률을 내보게 되면 연평균 8.1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개념으로 보면 CAGR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보게 되면 6.5% 정도 수익이 되는데 사실 이 정도면 괜찮죠.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안전자산을 한 40% 정도 가져갔고 위험자산은 60% 정도 가져갔어요. 그렇게 가져갔다 보니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이 났죠. 근데 제가 이분의 내역을 잘 봤어요. 잘 봤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이분은 한번 펀드를 사시고 난 이후에는 거의 교체 매매를 거의 안 하셨어요. 대부분 지수형 관련된 상품 한국하고 해외하고 좀 나눠서 샀는데 보시는 것처럼 60%에서 35.67%는 국내 주식, 그 다음에 24.4, 25%는 해외 주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해놓고 사거나 팔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 이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퇴직급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적립형 IRP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이제 그 연금을 인출하는 단계로 갔습니다. 50대 후반이신데 55세부터 매년 막 10만 원씩만 뽑아서 가지고 여기 누적되어 있는 이연되어 있는 퇴직소득세가 상당해요. 여기 한 3억 6,200이었으니까 퇴직소득세가 한 4,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걸 지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 매년 10만 원만 잡고 아직도 현업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산 관리, 투자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앞자리 이게 바뀌려고 하게 되면요 투자를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앞자리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매년 어떻게 주식 시장이 좋아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 거의 한 8년, 9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보게 되면 주식은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어떤 그 수익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내 연금 자산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숫자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연금에 대한 어떤 뭐 인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인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더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